사채를 빌려 쓰는 것처럼 몸에서 그런 에너지를 억지로 끄집어낸 걸 가지고 잠깐 피크를 올렸다가 뚝 떨어지면 우리가 머리가 막 힘들고 우울하고 결핍이 있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증상까지 내는 거는. 네, 오늘은 박용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26만, 그 다음에 틱톡에서는 27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 크리에이터이자 한의사이십니다. 본캐는 한의사, 또 그리고 부캐로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선생님을 모시면서 가장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키워드가 뭐냐면요, 다름 아닌 습관입니다. 많은 컨텐츠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서 지켜왔던 습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콘텐츠를 만들게 된 처음 계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한의학에서는 그 질병이 생긴 원인을 지금까지 했던 좀 전에 말씀하신 습관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환자분들께 어떻게 하면 고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메일링을 해드렸어요. 이메일이요? 예, 그 SNS가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한 3,000분께 보내게 됐는데, 그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때 컨텐츠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어떻게 보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몇 년이나 보내셨나요? 연수를 따지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훈련이 SNS를 가면서 컨텐츠를 조금만 더 다듬어서 이제 드리는데, 옛날에 어차피 매일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매일마다 드리자라고 한 게 꾸준함으로 이제 인식이 됐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SNS가 매일마다 올려야지 뭐 소위 말하는 지수가 올라간다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내가 하는 게 매일이네 라는 생각을 했고, 어차피 인스타그램을 한 지가 2년이 조금 안 돼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빨리 키우고 어차피 제가 드리는 정보를 많은 분들이 알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요즘은 하루에 2개씩 그냥 올리는 걸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내가 어떤 진료를 보고 한다는 건 전문가 영역이고 되게 네. 시간이 바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을 낸다는 건 하루에 관리를 좀 시간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짬을 내셨나요? 여러 가지 시간 관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짬을 내라, 틈새를 해라, 뭐 몇 분 단위로 쪼개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습관화해서 체득을 조금은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던 그런 계기 중에 하나는 어릴 때 이제 명상을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집중을 하면서 일단 집중의 첫 번째는 건강 관리를 해서 체력을 좋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체력을 뇌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뇌에서 그 체력을 받아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깔린 실력 베이스가 이 2개랑 맞물리면 엄청 빨리 뭔가 생산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환자분들께 내가 집중을 빡 했으면 환자분들과 환자분들 사이에 틈새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시간에 체력이 남아들면 쉬지 않고 조금 뭔가 다른 걸 하겠죠. 이런 시간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24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성공하고 싶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니즈 중에 하나가 더 나은 내가 되는 거를 이제 꿈꾸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반드시 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이 뭔가 지속하는 힘과 이 체력 관리 이런 거를 한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걸 먼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니까 결국 병원이라는 곳, 한의원이라는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본이라는 게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지면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일 뭔가를 마련하고, 뭐 그런 거죠. 밥 먹고 잘 자고 잘 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 외에 판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해도 될 것들을 하고 해야 될 것들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안 되니까 아침에 잠을 조금 더 자야 되겠고, 잠이란 걸 핑계로 아침 식사를 게을리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아침부터 못 받아들이니까 억지로 그것을 커피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부신이라는 것을 자극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자가 아닌 대출을 받는 것처럼, 그 사채를 빌려 쓰는 것처럼 몸에서 그런 에너지를 억지로 끄집어낸 걸 가지고 잠깐 피크를 올렸다가 뚝 떨어지면 오후에 헬렐레 하는 그런 패턴들을 계속 가져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가장 중요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생활들을 패턴화를 조금만 잘 시켜주면 기본적인 거 그걸 잘해주면 좋겠고 식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잡식인데 모든 인체의 구조가 대략 채식에 관련된 몸의 장기가 한 70, 80%가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섭취해야 될 음식의 식단 관리가 한 7, 80%는 채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육식이든 생선이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야 몸에서 흡수도 잘 되고 그게 잘 소화가 된 다음에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데 고기만 엄청 많이 먹는다든지 아주 불균형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어릴 때부터의 습관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채식 같은 걸 잘 안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독소가 더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살이 찐다든지 혹은 그 독소가 염증이 돼가지고 몸을 괴롭힌다든지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뭘까요? 해야 될 거 밤에 되면 자는 거죠. 근데 일 때문에 늦게 잘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요?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까 다시 돌아간다면 집중력을 발휘해서 내 체력을 높이고 머리의 집중력을 높여서 집중을 몰입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초집중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단축이 되고 효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충분히 잘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겠죠. 쉬는 시간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의 시작을 지금 습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꾸준히 어떤 지금 뭐 단순히 뭐 컨텐츠 마케팅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 그 다음에 틱톡까지 되게 많은 컨텐츠를 오랫동안 만들어 오시고 그런 게 습관으로 굳어졌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지속하기 위해선 몸이 관리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눴고 네.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네. 사실 그 모든 일들이 집중력이 없으면 또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전부 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한의학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집중력을 키우고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한 체력이라든가 그런 몰입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의학을 하기 전에 명상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명상 훈련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아마 명상이라고 하면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걸 생각하실 네. 건데 제가 했던 명상의 기본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몸을 움직인다고요, 명상할 때? 그렇죠. 명상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아마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네, 가부좌 맞습니다. 들고 있는 걸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명상을 제가 배운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무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작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것과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과 몸 안에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과 정신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깥에서 내 육체적인 뭐 척추와 근육과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나의 호흡과 이걸 가다듬어서 내 몸의 화학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과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식단을 적당하게 잘 관리를 해서 내 몸에서 물리적인 것을 먹어서 또 화학적인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잘 조화를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는 앉아서 눈을 감거나 나를 바라보는 그 정신적인 면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명상을 제대로 가게 되는데 몸에서 내가 건강하다든지 혹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고 계속 머리에만 집중을 하면 사람이 머리 쪽에 너무 에너지가 몰리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환각, 환청 그리고 이상한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작용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경계를 하게 되는데 집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아주 집중 이상의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몸이 먼저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단전이라는 얘기를 쓰고 저기 동남아 쪽에서는 차크라라는 얘기를 쓰는데 네. 아래쪽에 있는 하단전 이게 체력과 에너지라면 중단전인 내가 마음을 내고 상단전인 정신이 같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단전을 그렇게 3단계로 나누는군요. 네네. 네.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중단전에서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서는 소화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마음도 잘 나오잖아요. 뭐 어쨌든 이게 잘 돌아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머리가 막 힘들고 우울하고 결핍이 있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증상까지 내는 거는 아래쪽이 안정되지 않았기
있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단전을 말씀하시는 하단전인데 하체를 훈련하는 것도 하단전을 아. 키우는 일종의 훈련 중에 하나죠. 건가요? 참 되게 신선한 관점인데 우리가 명상하면요 일반적으로 조용히 눈 감고 하는 저도 그냥 그런 명상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집중하는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몸의 힘부터 베이스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체, 그러니까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도 네, 생각하면 그것도 되나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단전, 그러니까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네. 그걸 하기 위한 시작이 이제 밑에 이 하단전이나 하체를 단련하는 걸 텐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운동은 일단 달리기부터 해야 될 거고요. 네, 달리기요. 네. 하체가 일단 훈련이 되려면 달리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요즘 유산소라고 하지만 네, 러닝 말씀하시는 거죠. 러닝이죠. 유산소도 엄청 힘들게 하면 무산소가 되니까 근력 운동이 당연히 될 거고요. 아, 예. 하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훈련은 대부분 다 요즘은 코어 트레이닝이라고 돼 있는 운동들이에요. 네. 예, 코어라고 하는 게 한의학에서는 종근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종자가 마루 종자를 쓰는데 네. 문자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는 것이거든요. 종갓집 할 때 그 네네. 종자니까. 네, 그 최고의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제 생식기를 받쳐주는 곳에 있죠. 왜냐하면 생명체는 동물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은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게 최고의 그렇죠. 중요한 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생식기를 받쳐주고 있는 우리 인체에서는 골반 기저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단련을 시키기 위한 것들이 요즘은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 네, 뭐 자세를 바르게 하라. 요즘 보통 필라테스에서 많이들 강조를 하시는데 원래 그것은 모든 몸을 움직이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코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레슬링을 한다, 아니면 야구에서 투수에 공을 던진다, 골프를 한다, 뭐 모든 스포츠에서 코어 자체를 움직이는 훈련들을 다 시켜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코어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코어를 익히는 건데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그냥 놀기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는 방법을 터득을 못한 건데 그런 걸 좀 터득하게 해주면 하체 부분이 코어 부분과 하체가 자연스럽게 좀 더 안정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윗부분들이나 내 몸의 다른 근육들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운동을 할 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몸에서 느끼는 건 내가 야구라고 칩시다. 공을 던지는 한순간에 내 각도가 어떤지 언더로 던지는지 위로 던지는지에 따라서 이 각도를 아마 1도씩 조절해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때가 당연히 집중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집중의 하나의 훈련이니까 몸을 움직일 때도 하나하나 내 몸에서 수영을 하실 때도 내가 손을 이렇게 할 때가 나은지 이렇게 옆으로 나을 때가 나은지에 대해서 아마 다 일일이 따지실 거예요. 그렇게 정교하게 제가 수영을 하진 네, 않아서 그러시군요. 그냥 헤엄만 치는데 이 관점에 저는 진짜 오늘 되게 흥미롭거든요. 네.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집중력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그 정도까지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보시는 많은 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정신력, 집중력을 위해서 체력을 기른다.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코어랑 연결된다는 생각은 네. 오늘 되게 신선한 정보입니다. 네, 동양학에서 몸을 공부하고 몸을 관리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일단 제일 가장 기본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메일을 사람들한테 보내셨잖아요. 네. 그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혹시나 마케팅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마케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대로 배우거나 한 건 없지만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줄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있던 베이스가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그 베이스라는 게 내가 사람을 돕고 사람들을 싶다. 돕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그 아프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아프기 전에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마음을 낸 게 아닌가. 그게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면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파악을 하느냐가 더 잘 치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악을 하는 것 중에 CT라든지 이런 걸 찍고 혈액을 검사해가지고 나온 자료도 있지만 사실 그 자료에서는 인간미는 없잖아요. 그 인간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걸 조사하는 것과
똑같은 단백질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움직이시잖아요. 요런 게 제가 말한 인감이에요. 이 사람이 사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화학적으로는 똑같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전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삶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찰이었으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한의학에서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신경성으로 배탈이 났을 때 쓰는 복통의 약과 많이 먹었을 때 쓰는 복통의 약이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약을 먹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지금 어디 가서 배 아파요, 약 주세요 하면 똑같은 약을 받지 네,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그걸 다 다르게 쓰거든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밥을 쪼개서 많이 드시는 분인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인지, 신경 쓰면서 밥을 드시는 분인지, 노동을 하면서 밥 드시고 빨리 급하게 먹는 분인지에 따라서 쓰는 약과 쓰는 처방과 쓰는 혈자리가 이게 다 다르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진료하는 10분, 20분, 30분 동안에 다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들은 걸 다시 복기를 하고 그러면 이분께 어떤 걸 더 해드리면 될까요?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현장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쭙게 되고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저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딱 한마디 떠오르는 게 바로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봤을 때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의 아닌 마케팅이 됐을 수도 있고. 요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마케팅해서 고객을 좀 더 데려오겠다. 뭐 그거 이전에 처음에 컨텐츠를 만드시게 된 것도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도 조금 더 알려주면 평소에 하지 않을까. 근데 글로만 하면은 잘 모를 테니까 영상으로 보여줄까. 네, 맞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인스타에서만 하기는 그렇고 유튜브 말고 다른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됐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오늘 중요한 되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게 지속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속을 해야 이제 컨텐츠라는 게 쌓이고 이제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이제 브랜딩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브랜딩을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나를 브랜딩 해야겠다.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걸 조금 더 잘 표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한 형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너의 실력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난치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 인정하는데 근데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알리는데 좀 신경을 써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될지를 도저히 그때는 감을 못 잡았는데 한 10년이 흐르고 나서 SNS가 생기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알리면 편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잘하려면 이렇게 해봐라는 것들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접목시키다 보니 요즘은 브랜딩을 잘하네? 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이게 지속이 되려면 마케팅과 브랜딩이 돼서 어떤 동기가 더 잘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잘 굴러가다 보면 그 동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지속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는 순수하게 한 10년을 그러다 보니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잘 알려지고 방송에서도 많이 찾고 또 사람들도 알아주고 그러면서 또 경제적인 보상도 조금씩 그 SNS 통해서도 얻게 되는 게 있잖아요.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상이 동기가 되어서 더 열심히 더 알리면 또 다른 보상이 오겠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더 묻게 되겠죠. 브랜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또 묻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 적용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이 책을 최근에 책을 내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건 올해 1월 달에 네. 낸 책이고 5번째 책입니다. 네. 지금 5권의 책을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도 정말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거를 더 이제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저는 전 세계 한의학이란 가치가 너무 좋아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작은 목표 중에 하나고요. 한의학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을 잘 다듬고 고쳐서 실제적인 솔루션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유지를 잘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를 하는데 이게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곳에 가셔서 2주든 한 달이든 열심히 그곳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들어가서 지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센터를 병원과 연결되든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곳에는 스파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힐링 센터 같은 제가 아는 어떤 호텔은 그런 컨셉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호텔이 됐다고 체인이 됐다고 하는데 호텔이 되든 그래서 그런 곳을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이든 있다가 나오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삶을 영위하게 지속 가능하게 교육해 줄 수 있는 센터를 전 세계에 한의학적인 기반으로 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도 이제 호텔을 좋아하고 호텔 산업에 대해서도 좀 제가 PR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웰니스더라고요. 네. 웰니스. 네. 단순히 뭐 네. 힐링, 그렇죠. 치유 그런 걸 넘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웰니스 문화 되게 앞으로도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미 글로벌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글로벌 한의사지 않으십니까? 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팔로를 가진 의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더 많은 세상에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